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얼마 전에 제 강의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 온라인 수강생 분 중에 라이브로 듣고 계셨거든요. 그때 이제 법인 계약 시에는 필요한 서류가 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크게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한 서류는 없고, 근데 임대차시랑 대리인 계약시랑 또 매매 시에, 그리고 매수인지 매도인지에 따라서 조금 분류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강의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 질문 하나로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약조를 드렸어요. 제 영상에 답변을 드리겠다, 혹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전화 드리겠다 했는데, 우리 강의 수강생분들의 인적사항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좀 늦게나마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그 수강생분이 제 영상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선 많은 분들도 이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된 점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강의 수강생분께서 이 질문을 하셨어요. 법인 매매계약 시 필요 서류는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시, 그리고 매수 쪽인지 매도 쪽인지, 임차인지 임대인지, 본인, 대표자 본인이 나오시는지, 대리인이 내방하는지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데요. 일반 계약이랑 비슷해요. 근데 우리 법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상 조금 자연인이랑 법인 이렇게 두 개의 인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통념상 법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좀 무게감이 크고 또 다른 인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계약할 때 그렇게 크게 다른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좀 서류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개인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맞는, 그 법인의 구색에 맞는 서류가 필요한 것 뿐인데요. 자, 먼저 임대차 시를 나눌 거고요. 임대차 시에 대표자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본인이 내방할 때에는 법인이 임대인일 경우 먼저 설명드릴게요. 본인 내방 시에는 먼저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다른 점이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 인감증명서, 그리고 법인 도장인데요. 보통 인감은 3개월 이내 거를 떼달라고 요청을 드리는데, 지금 기간 제한이 없어졌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그냥 통념상 저는 3개월, 최근 3개월 이내, 웬만하면은 그 계약 당시 그 시점 때 하나 인감을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럼 당연히 대표자 신분증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이때 개인과 다른 점 하나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오셔야 돼요. 법인이니까 법인 사업자를 보여주셔야겠죠. 왜냐하면 개인이면 주민등록증을 또 갖고 오잖아요. 근데 법인이니까 법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필요 서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걸 증명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 계좌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통장 사본을 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뭐 계약서 특이하게 적는 경우는 많은데, 이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때는 보통 그렇게 적고요. 아닐 때는 법인 사업자 통장 사본을 따로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마디로 인감증명 도장이 있지만 어쨌든 법인 사업자 등록증이랑 법인 등기부등본 정도가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 등기가 따로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대리인 계약이 있죠. 법인 대표가 아니라 대리인, 다른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대리인이니까. 그렇죠.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은 원본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대리인 신분증 갖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인데 대표자 확인이 들어있는 법인 등기부를 챙겨 오셔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똑같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법인 계좌 당연히 알아야 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큰 차이점은 임대차 시, 그리고 법인이 임대인일 때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는 특히 뭐 더더욱 차이점이 별로 없는데요. 똑같아요. 법인 등기부등본 똑같이 준비하시고, 인감증명, 그리고 인감도장,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대리인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법인 인감도장을 지참하실 때 있잖아요. 이때 사용인감계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인감도장이 찍힌 사용인감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 인감도장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사용인감계가 찍힌 그 양식이 있어요. 반드시 법인 도장이 찍힌 사용인감계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또 팁을 드리면은, 등기부에 찍히지 않는 게 세금이나 그런 개인적인 채무잖아요. 혹시 나중에 이제 세금이 압류가 걸리면 이제 국세청 혹은 어디 뭐 관할 지사에서 압류를 거는 경우는 있지만, 그때는 압류 상태고 체납이 됐거나 좀 미납된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날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용 상태가 좀 안 좋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 완납 증명서를 보통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국세니까 홈택스에서 발급 받으시면 되겠죠.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지만 정부 24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설명을 조금 앞서 설명해서 드렸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끊어서 이번에는 매매 계약시입니다. 자, 법인 매매 시 필요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이 매수인일 때, 매도인일 때, 그리고 계약자 본인, 대표자 본인이 내방했을 때
대리인이 내방했을 때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보통 매매는 계약시랑 잔금시 나누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서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시 법인이 매도인일 경우 먼저 설명드릴게요. 앞선 내용처럼 제반 서류는 같아요. 다시 한번 읊어드리면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 그리고 법인 도장, 그리고 신분증, 대표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법인 계좌가 필요하겠죠. 계좌 사본, 보통 통장 사본을 지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리인일 때는 대리인 신분증이랑 위임장, 이건 원본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감도장을 지참할 때 법인 인감이 사용인감계일 경우에는 사용인감계를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을 해서 국세 완납증명을 발급받으시면은 세금 문제도 깨끗하다는 부분을 보여주시는 부분이라서 되게 안전하게 깨끗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반 서류는 같은데요. 매매니까 등기 권리증이 필요합니다. 등기 권리증은 이제 일단은 계약 시에는 확인용으로만 등기 권리증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 잔금 시에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지참을 하는데, 자, 대리인일 때도 마찬가지로 위임장 똑같이 준비하셔야 되고,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인감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잔금 시에 매매 때는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여기서 개인은 보통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은 똑같아요. 근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이제 떼잖아요. 근데 법인은 당연히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따로 있는데요. 어쨌든 매도용 인감증명서 지참하는 건 똑같아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왜 매도용이라는 말이 붙냐면, 이 동사무소에서 보통 발급을 많이 받거든요. 그때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한 매도용 인감증명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등기 이전할 때 좀 필요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보통 발급 받으시고, 매수인 인적사항을 적은 매도용 인감증명서 한 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잔금 시에 주민등록 초본을 갖고 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 역사가 같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인데요. 등본을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초본으로 알고 있고 초본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금 및 공과금, 아까 그 말씀드린 국세완납 증명 같은 것도 필요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선납입 관리비, 그런 것도, 선수관리비 같은 것도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키가 있다면 키 같은 거 인수인계를 하고 마스터 키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잔금 때요. 자, 이제 법인은, 여기서 법인은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법인 회계장부라는 게 따로 있어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계정별 원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걸 별도 양식이 있다고도 하고, 법인 계정별 원장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게 법인 회계장부랑 똑같다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계정별 원장이 뭔지 한번 좀 알려드리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법인이 자산에서 매매대금으로 지출된다는 증빙서류가 보통 회계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법인 매매 때 법인 회계장부 필요하다, 잔금시, 그 말씀 드리고, 그 다음 매도용 법인인감 증명서, 이거 한 부 떼다 주셔야 돼요. 법인은 매도용 법인인감 증명서를 한 부 떼다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법인 인감도장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대체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사용인감인데 법인 인감도장을 찍지 않을 경우 사용인감계를 찍어서 갖다 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진에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캡처해서 영상 촬영하고 제가 편집할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세를 낀 물건을 매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첨부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차 시 그리고 매매 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요. 본인이나 대리인 큰 차이점은 없는데, 대리인은 이제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필요하다는 거 아실 텐데,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을 할 때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팁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세 완납 증명, 이건 등기부에 찍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세금 밀린 거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게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